네, 안녕하세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구려요. 양해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채널링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면은 표면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해줘야 된다. 수리. 네, 이걸 액티베이션이라 그랬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큐어링, 힐링, 힐링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건 네,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웨이퍼가 있을 때 여기에 크리티컬 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크리티컬 도스 이상 맞으면은 아몰포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몰포스인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닐링을 해줄 겁니다. by 어닐링. 네. 자, 어닐링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어닐링을 하는 거는 고온이라는 거죠.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높이면은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생기냐? 바로 디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확산 기구 중에는 TED라고 해서 Transient Enhanced Diffus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생략하고요. 저온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 고온에서 짧은 시간 있는 게 확산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온 장시간 vs 고온 단시간을 뒀을 때 디퓨전이 얘가 훨씬 좋다는 거죠. 절 안 된다는 거죠. 디퓨전이 지금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순간적으로 온도를 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온 구간이 되도록이면 적게 있도록 그 액티베이션 이렇게 아마 온도 어닐링 할 때 필요한 온도가 대충 1100에서 11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네이스로 어닐링을 하면은 대충 30분 동안 850도씨에서 1000도씨 이렇게 두는데 우리는 이건 순간적으로 온도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뭘 할 거냐? RTP라는 걸 쓸 겁니다. RTP. Rapid Thermal Process. 네. 이거는 30초 동안 1100도에서 1150도로 주로 둡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그 따끈따끈한 로 있죠? 거기다가 그냥 넣고 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웨이퍼들을 막 놓고 그냥 굽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트루풋은 좋겠죠. 이렇게 많이 한 방에 하니까. 근데 이러면 디퓨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 그 세밀한 구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자. 이건 뭐냐면 웨이퍼를 한 장을 딱 둬요. 그 다음 위에다가 램프를 비춰요. 반짝반짝해서. 그래서 그 램프가 얘를 순간적으로 달굽니다. 네, 30초. 요새는 뭐 30초도 아니고 요새는 MSEC RTP라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이는데 밀리세컨드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당 뭐 몇백 도씩 올라가는 그런 그런 장비를 쓰기도 하고요. 어머 흔들린다. 네. 그리고 온도를 빼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빼줘요. 그래서 그 시간 그래프로 보면은 이게 타임이고 이게 템퍼리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빡 올리고 쏴겠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디퓨전에 대한 데미지가 적은 상태로 이제 어닐링을 해줄 수 있다. 힐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거 퍼네이스와 RTP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RTP 퍼네이스
뭔가 부족한데? furnace. 네. 얘는 배치죠.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hot wall입니다. 네, hot wall, cold wall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싱글 웨이퍼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오래 걸리고 long t, 이건 short t.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도를 급하게 올리면은 또 하나 고려해줘야 되는 아주 성가신 게 있습니다. 바로 thermal shock입니다. thermal shock. 이게 퍼네이스에다가 유리 넣고 구웠다가 퍼네이스 그냥 열면 유리 박살나고 바로 깨져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강한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애드레이어 같은 거 막 넣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일단 제껴두고 더멀 쇼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콜드월 핫월, 얘 뭐냐면 퍼네이스 로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닫혀 있는데 여기가 뜨거우면은 여기서들도 입자들이 막 나와요. 뭐 굳이 연력학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온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기체가 되길 좋아하겠죠. 아무리 고체들이라고 해도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불순물로 작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파티클 문제가 좀 있어요. 파티클 문제가 있는데 콜드월 같은 경우는 얘는 벽이 안 뜨거워요. 램프가 얘네들만 딱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차가우니까 파티클이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깔끔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서멀 쇼크나 뭐 그리고 유니포미티 떨어지고요. 왜냐면은 웨이퍼가 이렇게 생겼는데 램프가 이렇게 비추는 거랑 이렇게 비추는 거는 광량이 다르겠죠. 그거에 따른 유니포미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 1번 웨이퍼랑 2번 웨이퍼의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리피터빌리티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스트레스가 있죠. 서멀 쇼크 같은 것들 때문에. 네, 뭐 그런 단점도 있지만, 하지만 디퓨전에 대한 서멀 버젯이 굉장히 작다. 디퓨전 서멀 버젯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나, 임플란테이션에서 된 거,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하, 우리가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배웠으니까 일단 마스크부터 합시다. 마스크. 임플란테이션 마스크. 우리가 원하는 데에만 임플란테이션을 쳐주려면은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의 조건이 뭘까요? 어떤 거를 마스크로 쓸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PR을 쓰기도 하고, 뭐 굳이 위에다가 막 그 SiO2 같은 거 대포 안에더라도 그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스토핑 파워가 충분해야겠죠? 스토핑 파워. 네. 그 마스크로 썼는데 얘가 뚫고 지나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스토핑 파워는 RP 플러스 델타 3RP 이상. 그러니까 뭐 통계로 따지면 3시그마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시그마 어떻게 쓰냐? 네. 시그마? 네. 그러면 이게 99.99% 이상일 거예요, 아마. 이상을 막을 수 있는, 막을 두께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제거하는 게 쉬워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PR을 발랐어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썼어요. 디퓨전 마스크로. 그리고 요거를 제거했을 때 여기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임플란테이션을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 얘네들의 성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이후에 제거가 쉬워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포토 레지스트 같은 거가 가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 제거했을 때 웨이퍼가 오염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2번이랑 제가 구분한 게 뭐냐면, 이 위에 발라놓은 애 때문에 이 실제로 아래쪽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서핑 파워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나는 일인데, 요 위에는 입자가 그 위에서 임플란테이션 딱 맞죠?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있던 입자를 딱 쳐가지고 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서핑 파워도 충분하게 해줘야겠고, 그 마스크랑 웨이퍼 간 내가 임플란테이션 하고자 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그 얼마나 접착력이 강해지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대충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긴 조금 아쉬우니까 좀 새로운 걸 한번 볼까요? 소이 웨이퍼. 네, 이게 대표적으로 임플란테이션을 아주 잘 활용한 웨이퍼인데요. 이게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라는 웨이퍼 구조고요. 이거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실리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얇은 SiO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얇은 Si가 있어요. Si. 그래서 이 Si에다가 소자를 만듭니다. 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일단 장점들. 이게 바디 바이어스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실리콘 인슐레이터 실리콘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이 얘네들의 그 특징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코어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디 바이어스에서 그 고성능 플러스 고전력 모드로 만들 수도 있고, 저전력, 저성능 모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스위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겠죠? 내가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키지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균일성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해지고요. 이 디테일한 거는 그냥 이 소이 웨이퍼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광고해뒀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공정이 그다지 안 복잡해요. 그 28나노 단계에서 이걸 마케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28나노미터에서 쓰던 공정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걸 소이 웨이퍼라고 해요. 이거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네, 소이 웨이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CMOS라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쓰고요. 네, 거의 안 쓰고요. 요새는 스마트 컷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공정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 플로우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실리콘 위에 SiO2가 있게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굵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뭐 굉장히 얇게 하고 싶으면 얇게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수소 H 임플란테이션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고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 SiO2를 뚫고 H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여기까지, 네, 여기에 H들이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얘를 다른 웨이퍼랑 결합을 시킵니다. 기침이 자꾸 나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보면은 제일 위에 SiO2 충이 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i가 있는데 여기에 H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여기를
다른 실리콘 웨이퍼 있죠. 다른 실리콘 웨이퍼를 이렇게 위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냐, 이거를 뒤집으면은 개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 가열을 해서 얘네들을 굉장히 그 활성화시키면은 이게 쫙 하고 부러집니다. 예, 뽀각뽀각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래 이 두 번째 실리콘이 있었고, 그 다음 위에 SiO2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여기 Si가 있으니까 굉장히 얇은 Si가 있게 되고, 원래 H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닐링을 해줘서 얘 표면을 좀 깔끔하게 하면은 따단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 SiO2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위에 Si에다가 여기다가 N 플러스 만들고 P 플러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있고 옥사이드 이렇게 해서 모스펫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대표적인 그 임플란테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컷이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얼라인드, 이거 ALIGNED LDD 프로세스라고, 이것도 굉장히 그 임플란테이션을 잘 활용한 예시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안 배운 공정이 들어가서요, 그거를 제외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 복습을 한번 해야겠죠? 네, 자, 가봅시다. 복습 갈게요. 자, 임플란테이션을 했으면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즉 복원이 필요합니다. 복원을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높여서 어닐링을 할 건데, 온도를 높이면 디퓨전이라는 것이 생기고, 디퓨전 중에서 TED라는 게 있는데, 저온에서 장시간 있는 것보다 고온에서 단시간 있는 게 디퓨전이 덜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릴 것입니다. 어떻게? RTP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30초간 혹은 심지어 MSEC RTP라 그래가지고 밀리세컨드 동안 온도를 높여서 터멀 프로세스를 할 겁니다. 퍼네이스도 물론 있지만 핫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멀 버젯이 크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핫월, 콜드월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하면은, 핫월은 이 퍼네이스 벽이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가 나와서 여기에 파티클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콜드월은 우리가 원하는 सब스트레이트 이후에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순물이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임플란테이션을 할 건데, 마스크가 있겠죠. 마스크는 크게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의 조건으로 스토핑 파워가 충분한가, RP 플러스 델타 3RP 이상의 두께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99.99% 이상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제거가 쉬워야 되고요. 제거를 했을 때 웨이퍼에 오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잘 고려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이용한 기술로, 공정 기술로 소이 웨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라고 하고요. 장점은 이제 바디 바이어스가 가능하고, 즉 고성능 고전력 모드로 사용하든지 저전력 저성능 모드로 사용하든지 스위칭이 가능하다. 스위칭 스펠링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리크가 감소하죠. 리크가 감소하고 트랜지스터의 균일성도 올라오고 더 적은 전압으로도 할 수 있고, 28나노에 쓰던 공정 사용을 그대로 가능할 수 있다. 요거 설명 안 했네. 이게 이 공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공정 개선이 있을 때 이 어떤 딱 요 스텝에서 공정 개선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수백 가지와 이 뒤에 있는 수백 가지를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정말로 워낙에 복잡하게 그 공정 단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앞에 것들을 많이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이 웨이퍼를 바꿀 때 28나노에 쓰던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반도체 공정 개선할 때 앞뒤 스텝들이 많이 바뀌면 안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이 웨이퍼가 있고, 소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스마트 컷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건데 실리콘 위에 SiO2를 넣고 여기저기가 Si층을 빼먹었네요. 요 사이에 Si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요만큼에서 이제 H들이 있는 거예요. 네, 스토핑 에너지를 좀 높여가지고 많이 침투할 수 있게끔 해요. 그다음 이 위에다가 실리콘을 탁 붙여요. 실리콘을 붙이고 얘를 뒤집습니다. 뒤집기. 네, 뒤집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온도를 높여주면 H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막 그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윗부분이 쫙 하고 쪼개집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겠죠? 네, 이게 쪼개지면서 위에 있는 실리콘이 날아가고 H들이 날아가고 여기 이 사이에 얇게 있던 그 Si층이 위에 그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셀프 얼라인드 LED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16대 9로 바꿔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1대1로 하니까 이 멋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16대 9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16대 9로 바꾸면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왜냐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그 시모스 센서가 1대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재밌는 이해가 되겠네. 다음에 또 이것도 설명을 해봐야겠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봐요.